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호되게 꾸짖어서 인기를 얻은 윤희숙 의원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희숙 내로남불이냐라고 비판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화제의 연설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제가 지난 5월 이사했는데 집주인이 2년 있다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거나입니다.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연설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윤희숙 의원.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에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랐는데 자, 어떤 혐의일까요? 함께 보시죠. 나는 임차인 윤희숙, 의원직 사퇴 초강수. 이건 또 무슨 말일지 보겠습니다. 2016년 부친이 세종시에 자가 영농형 농지 1871제곱미터를 매수했는데 세종시에 거주하는 사실이 불명확하다. 권익위 조사 결과 벼가 재배되곤 있었다. 실경작자가 윤 의원의 부친이 아니라는 현지 주민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건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이다라는 게 권익위의 의혹입니다.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선 의원 본인이 개입한 게 없지 않느냐? 문제가 있어도 부친의 문제 아니냐? 라며 면죄부를 주죠. 그런데 윤희숙 의원의 이후 행보가 의아합니다. 자맹에 들어갔고요. 지도부에 돌연 의원에서 물러나겠다. 국회의원 안 하겠다. 의원직 사퇴의 뜻을 전달했다고 하고요. 잠시 후 10시 10분이죠? 기자회견을 잡았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자, 이게 대선 과정에서 물러나겠다는 건지 국회의원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건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저희가 생방송을 한번 들어보겠는데 자, 의원직 사퇴 요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전주혜 의원님께 한번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겠고 일단 이재명 기자, 윤희숙 의원에게 제기된 권익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뭐며 그 혐의가 사실일 개연성은 얼마 정도 되는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던 게 내로남불인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권익위가 문제 삼은 건 이겁니다. 부친이 2016년도에 세종시에 농지를 구입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농지는 반드시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경자유전의 법칙인 거죠. 원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지셔야 되는데 부친이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져서 오히려 그냥 쌀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확인된 사실인데 또 하나 이제 농지법 위반이 되는 거죠. 또 하나 주민등록법 위반은 이 부친이 권익위 조사가 있자 서울에 원래 거주하고 있는데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조사가 끝나니까 다시 서울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주민등록법 위반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둘 다 이제 실정법 위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윤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다만 어제 최고위가 소명 절차를 거쳐서 윤희숙 의원한테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부친과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독립된 가게를 꾸려왔던 거죠. 경제생활을 전혀 이제 분리해서 해왔던 거고 윤희숙 의원은 부친이 땅을 소유한 것도 몰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과연 윤희숙 의원이 책임질 문제냐 이렇게 이제 최고위는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워낙 이제 나는 임차인이라는 그런 연설로 사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워낙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 제기만으로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마도 10시 10분에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의원 사퇴가 물론 이제 본인이 사직서처럼 사직서 던진다고 사퇴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서 사실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어쨌든 본인이 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게 좀 궁금한 건데 전지현 의원님 잘 아실 텐데 네. 만약에 본인이 억울하다면 억울하다고 해명을 하면 되는 것일 텐데 의원직을 사퇴하겠다. 지도부에 만료해도. 이건 홧김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책임을 지겠다라는 결재 해지의 모습인 겁니까? 그렇다면 권익위가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제 10시 10분에 있을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밝히겠습니다만 저도 오늘 아침에 윤희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사퇴 의사가 지금 굉장히 강하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제 그 최고위에서 7시간 이제 회의를 한 끝에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이 어떤 결벽증
이렇게 본인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부정에 연루된달지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극도로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큰 이러한 좀 책임 의식도 가지고 있고 또 불필요한 이런 오해 소지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좀 그러한 좀 면이 있습니다. 그럼 윤희숙 의원 생각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윤 의원 본인이 연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징계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결론했지만 윤희숙 의원 생각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은 맞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권익위의 조사 결과에 대한 좀 뭐 어떠한 그런 그 심정 뭐 이런 것을 이따 좀 피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익위의 그래서 어떤 혐의에 대해서 억울하다라는 입장을 낼 수도 있다. 그거는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답장 간에 왔습니까, 혹시? 어쨌든 간에 지금 좀 그런 저 상황이라 예. 좀 의원들 특히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당 뭐 지도부도 물론 말리시고 또 어제도 또 다선 의원들도 말리시고 뭐 좀 이런 분위기인데요. 참 저희가 그 12명의 명단 중에서 윤희숙 의원이 있다는 것이 저도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충격도 굉장히 컸을 거고요. 그리고 어제 최고위에서 열리면서 이제 그 12명에 포함된 의원들한테 한 명 한 명 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본인도 그 사실을 처음 알고 본인 12명에 낄 거라고 상상을 못 했겠습니다만 알고 또 그 명단에 또 포함됐다는 이런 큰 이제 충격감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본인의 행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러한 좀 고심 끝에 있다 10시 10분에 뭐 의견을 좀 밝히겠습니다만 국민의 힘으로서 또한 동료 의원인 저로서는 굉장히 이런 상황이 안타깝고요. 윤희숙 의원에게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같이 합치자 그런 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답장이 왔습니까? 혹시 오늘 오전에 보내셨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핸드폰 있으면 지금 좀 확인해. 답장 왔는지 궁금해서. 답장을 갑자기 좀 할 수 말씀드렸다가 있는 상황은 너무 아닌 것 궁금해서. 같은데요. 예. 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급박한 기자회견 준비 중이라 예. 답장이 안 왔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예. 답장이 아직 안 왔군요. 전주혜 의원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윤희숙 의원에게 그러지 말라라고 좀 알리는 상황인데 전재수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윤희숙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사실은 뭐 베테랑 정치부 기자 이재명 기자 보기에도 좀 의아스럽다. 전재 의원도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전재수 의원님께서 어때요? 저도 뭐 그동안 스스로 뭐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사퇴를 하거나 그런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기사도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한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이제 국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지신 분인데 사실은 이제 저 연설을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제가 금액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가의 전세에 살고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뭐 2억, 3억짜리 전세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굉장히 고가의 전세에 살고 계셨던 분이고 그다음에 또 강남인가 어딘가 또 본인 집도 있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임차인입니다 하면서 이제 임차인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말씀하시기에는 상당히 임차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보통의 임차인과는 틀린 그런 임차인이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야당 의원으로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주 신랄하게 이제 비판을 해오셨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부친께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현지 조사를 했는데 이 주민등록을 조사가 들어가니까 주민등록을 옮기고 빼고 이게 좀 차라리 그냥 냅두고 이 제대로 좀 소명을 하든가 했으면 차라리 더 좀 좋았을 텐데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게 좀 일이 좀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의원직 사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의원직 사퇴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제 하나의 전례를 남기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전례를 남기면 또 추후에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또 국회의원들이 또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기 때문에 또 10시 10분에 이제 발표를 한다니까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TV를 보시고 계신 많은 시청자분들도 왜 그럴까 궁금할 텐데 사실 저희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저희들도
윤희숙 의원과 가까운 전주혜 의원님도 궁금한 마음으로 잠시 후에 기다려보겠고 10시 10분에 저희가 생중계해 드리겠습니다. 돌직구쇼를 통해서 직접 생방송을 통해 생중계로 만나보시죠. 자, 그런가 하면 제명 탈당 결정된 대상 중 상당수가 윤석열 캠프에 몸을 담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송석준, 안병길 두 분은 소명이 완료됐고 탈당 요청을 받은 이철규, 정창민이 이 두 분의 의원이 본부장급 직책 윤석열 캠프에서 한무경 의원도 제명이 결정됐는데 윤석열 캠프의 소속이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여권 주자, 대권 주자들은 윤석열 캠프를 향해서 떴다방 캠프냐라고 비판합니다. 이낙연 캠프. 부동산 오형제 보유, 종합부동산 회사 못지않다. 간판을 떴다방으로 바꿔달기. 김두관 후보, 윤석열 캠프 해체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이재명 캠프, 윤석열 응분의 책임을 다하라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떴다방 캠프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꾸릴 때 일부러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오비일학식으로 저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캠프가 크니까 아마 저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대변인 선임한 것부터가 잘못 삐끗했고, 예. 그 다음에 뭐 가장 최근에는 뭐 그 특보가 또 실언해가지고 또 그만뒀고,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이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물은 쏟아졌고 일은 벌어졌으니까 잘 수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